안녕하십니까, 이동환 TV입니다. 오늘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부장판사 홍순욱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지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했습니다.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내리고 대통령까지 제거한 사항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.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이날로부터 효력이 중지되며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지난달 24일에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것을 청구했었습니다.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 날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었습니다.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.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윤 총장은 지난 12월 25일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사항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제거한 것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그러나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와 라임 의혹 사건,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추 장관과 1년 가까이 끌어온 충돌이 종결되면서 추 장관은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.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추 장관의 위법 지시가 밝혀진다면 수사의 칼날이 추 장관을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. 25일 곧바로 문 대통령은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평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.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총장은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다.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26일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사과를 한다면서 윤 총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내렸다. 영혼 없는 사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. 정치권에는 검찰개혁과 검찰 독립의 두 주장을 놓고 좌우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. 여권은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 퇴출을 외치고 야권은 문 정권의 독주를 막는 윤 총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상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결을 믿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무리하게 밀어내려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추 장관의 조급한 시도가 권력의 비리를 비호하려는 행위로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. 업무 복귀한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권력형 비리를 바로 파헤치면 됩니다.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공명정대하게 해내면 그것이 검찰개혁이며 사법정의입니다. 동시에 윤석열을 개혁의 적폐로 몰아 대통령까지 나서서 찍어내려는 시도는 일제히 항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코로나와 싸우면서 윤석열을 지키자는 화환을 보내는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? 문 정권의 역주행과 독주를 막아내는 야당과 단체, 열사와 tul사도 한 사람 없는 절망적인 난세에 처하여 윤 총장에게 빛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. 호랑이 등에 올라탄 윤석열은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. 앞으로 계속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